개정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개정이 됐는데 실적으로 좀 이렇게 신설된 것도 있지만 말이 좀 용어가 좀 바뀌었고 정리된 거 이렇게 뿐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닥 하여간 제가 이거 다 말씀드리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2조에 2항 해가지고 했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쭉 보시면 어업 재보험 심의회라고 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앙수산업 어촌 정책 심의회 길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를 밑에 가면 이게 계속 나와. 얘가 다 이렇게 변했거든요. 이걸 그때 갖다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얘가 변했구나 머릿속에 넣고 중앙수산 어촌 정책위원회가 나오면 혹시 우리는 객관식이잖아요. 1번, 2번, 3번, 4번에서 얘가 나오면 얘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든가. 얘는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그죠? 그럼 두 번째 이제 요게 신설이 됐는데 요거를 그러니까 공부를 하신 분은 이거 보면은 그닥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까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나왔다. 재보 등의 심의에 대해서 설명한 게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한번 이렇게 보고 지금 보고 가시면 괜찮은데 이걸 안 보고 가시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 범위에 관한 사항, 또 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또는 농업 재해 재보험 사업에서 재보험 사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정부의 책임 범위 이런 것들, 재보험 사업 관련 자금의 수익과 지출 적정성 이런 것들, 그밖에 이런 것들 이것도 또 나오죠. 처음 본 것들, 아까 바뀐 것을.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지금 보시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정 문제는 항상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크게 개정됐거나 신설되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100% 나온다 그러는데 문제 내기도 그렇잖아요. 요 정도 나오면 요 정도 나올 거예요. 아니면 요거 앞에 중앙수산업 어촌 정책 심의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여기 이렇게 여기부터죠. 이렇게 나오든가 한번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보시는 거예요. 똑같죠? 이것도 뭐 그냥 원래는 심의에 이렇게 원래 심의회였거든요. 심의회 했는데 이게 뭐 농업재해 보험 심의회 이렇게 해서 앞에가 좀 이게 고급져졌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심의회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어차피 교재에 있는데 그리고 제 교재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제 교재는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간혹 뭐 이건 있지만 간혹 없으면 요거 추가적으로 해도 되고 그냥 큰 단어만 요거만 이렇게 얘가 바뀐 거죠. 얘가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은 자, 요거 여기 보시면 3조에서 쭉 내려와서 심의위원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전에는 1, 2, 3, 4, 5까지 있었어요. 뭐냐면 어업인 단체 대표가 들어갔었는데 삭제가 빠졌어요. 얘네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얘가 없어졌죠. 얘도 마찬가지고 저는 양식수산화 재보험 분과위원회가 있었는데 여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분과위원회는 3개 농작물, 인삼물, 가축 분과위원회가 있다. 기존에는 양식수산업 있었잖아요. 근데 걔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문제 내기 딱 좋잖아요. 딱 봐도 제가 출제위원이라도 이렇게 해놓고 다음 중 임기 3년을 한다 어쩌저쩌 해가지고 심의에는 뭐 분과위원을 들 수 있는데 분과위원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해놓고 요게 딱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없어졌다. 체크해 주세요. 요거 없어졌다. 그나마 시험에 나오면 요 정도? 목적물 해가지고 여기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가 중앙수산업 계속 똑같은 얘기죠. 하나만 외워두시면 돼요. 중앙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 됐죠. 그래서 신설된 거는 요거 보험료율 산정을 어떻게 할 건가 보면 재해보험 사업자는 보험 약관과 보험료율 안에 대통령 요게 정하는 변경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면 안이 2개죠. 요 안하고 요 정하는 변경 예정 요 2개. 2개에 대해서 뭐 수렴한다.
그렇구나. 뭐 그렇다고 뭐 이게 뭐 어떻게 시험에 나오나? 그렇구나. 이렇게 한번 보고 가세요. 그래도 얘도 신설이 됐는데 이 신청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데 기존에 이제 제가 기본 수업 때 이렇게 살짝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간단해요. 자, 그러면 손해평가대에서 나 이거 싫은데요? 막 그랬을 때 농민들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렇대요.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재해 보험 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아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 재보험사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하고 자 재평가를 수행하였음에도 그러니까 마음이 안 든가 그러니까 내가 불만이 있는 거야. 내가 저기 계약자잖아. 아,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재평가해. 아, 그래도 싫은데. 막 그랬을 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도 보험갑자는 농림, 축사, 식품 장관 또는 회장이라고 그랬죠. 정하는 기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요건, 뭐 절차, 방법, 그 구체적인 거는 요거 농장과 회장 정하고 고시한다. 그렇구나. 한 번만 보시면 되잖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있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이제 계약자예요. 농민이잖아. 이렇게 재해가 있어가지고 재해보험금을 신청했는데 누가 왔어. 이거 조사하고 가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또 왔어. 재평가했어.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랬을 때 어떻게? 당연히 또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에 들 때까지. 그 얘기예요. 자, 법률 14조, 19조 보면 이것도 말이 좀 틀렸는데 원래는 풍수의 보험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풍수의 보험이었는데 풍수의 지진까지 들어갔어요. 이렇게. 통계 수집 관리해가지고 이게 좀 기존에 있던 거하고 똑같다고 할 수는 없고 좀 그때는 뒤죽박죽이었는데 그나마 이렇게 체계적으로 1, 2, 3, 4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설도 됐지만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됐다. 그래서 여기 뭐 농장과 회장은 보험상품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각 호의 지역별, 재해별. 설마 이거 나올까? 아이고. 가로놓기. 왜냐면 1차만 이거 우리 이제 2과목, 그러니까 2차에 1과목 있잖아요. 가끔 이거 이렇게 수령 나중에 할 거예요. 수령고 재해방식병 해가지고 그거 할 건데 그때는 가로놓기 이런 거 나왔었거든. 근데 1차에서 이게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보험 대상의 현황이나 보험 확대 예비 품목 아니면 피해 원인 규모 또는 이렇게가 생산량 가격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됐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냥 이렇게 알고만 계세요. 이거는 원래는 법이 3조에 6항 제5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뀌었어. 기존에는 3조 6항만 있었는데 이게 5항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새로 생겼으니까 그냥 이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용은 다 똑같아요. 기존에 우리 배운 거 똑같고 우리는 만약 시험이 서술형이다. 그럼 얘네들 맞춰서 쭉쭉쭉 써야 되는데 우리는 객관식이잖아요. 내용만 알면 되잖아요. 내용은 기존에 했던 거니까 그리고 크게 그렇게 자 시행령 11조 신설됐는데 자 이거 보시면 보험갑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의무가 확대되는 내용은 보험약관이나 변경에 예정된 경우 요거 대통령이 정하는 예정된 경우가 뭐냐 했을 때 요거예요. 이거 가입자의 권리 축소되거나 아니면 확대됐을 때 변경 약관의 변경 이런 내용 보험 상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보험약관 안에 변경이 예정된 경우 보험 상품의 변경으로 기존 보험료율보다 높은 보험료 안으로 근데 요거 제 생각에는 보다 보니까 낮은 거는 그죠? 기존보다 낮게 해준다? 나 유리하게 해준다? 그것도 뭐 대통령이 정하는 그 경우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좀 치사하죠. 그거는 좀. 근데 우리 시험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낼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내려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원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나마 요소 시험 문제 내려면 아까 전에 있잖아요. 없어진 애들 분과위원회 거기 그런 거나 아니면 신설됐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음 중 대통령이 정하는 변경된 예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해놓고 맞는 것은 아닌 것은 해놓고 요거 기존 보험료율보다
높은 보험료 안으로 변경된 예정이 있는 경우. 무슨 얘기냐면 올해는 이게 올라간다는 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올해는 100만 원 냈는데 내년에 200만,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낼 거예요. 그런 거는 얘기하라는데 그 낮아지는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그 내용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자, 신탁, 업무 위탁 이런 것들. 농업, 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장관 또는 회장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여기 들어갔대요. 삭제는 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위탁할 경우만 해당됐다. 요게 이제 삭제가 됐어요. 원래 있었는데.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것도 똑하고, 위치에 삭제되었고. 좀 넘어갈게요. 그 요것도, 전에 시험 문제 나와서 좀 사람들이, 와, 이런 것까지? 뭐냐면,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옛날에 하여야 한다 하는 건 꼭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must. 맞나 이거? must. 꼭 해야 된다. must. 할 수도 있다. can인가? 그렇죠. 할 수 있어. can. 요 정도는 아시겠죠. 저도 아는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는 위촉하면 뭐 잘못할 규모로 손해평가를 위촉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나마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나마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 한번 나와서 옛날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전에 이제 좀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여기가 딱 그냥 할 수 있다 딱 해놨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요거는 취소 해제해가지고 원래는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자 후견인이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그냥 피성년 후견인이 된 거고. 이것도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나? 손해평가반. 이것도 원래는 이게 저기가 있어요. 2차 공부한 사람은 뭔데? 당연히 이건데. 나중에 2차 할 때 거기서 나와요. 1과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4명씩 같이 다니잖아요. 5명씩 다니는구나. 저기 주장이래. 그 반장이라고 그래나? 그 사람하고 5명 가는데 그거를 어떻게 구성하냐? 그걸 이제 공부하거든요. 처음에. 그 내용이 원래 없다가 이런 게 들어왔다. 근데 원래 있었어요. 그냥 원래 이제 손해평가반은 각호에 해당되는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성하며 5인 이내로 한다. 오케이. 그래서 어디 갔어? 그래서 누가 있어야 되냐? 그래서 손해평가사 있어야 되고 손해사정사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 해가지고 4명 더 5명 만들어서 같이 팀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 내용을 어디서? 그 내용을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렇게. 어디 갔어? 뒤로 갔네? 그 내용이에요. 자, 평가 제출. 개정된 건 뭐냐? 원래는 이거였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 손해평가 결과와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손해평가반 구성원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여기는 없었네. 그렇죠? 현지인을 마련하고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최종 조사일로부터 7영업일 제출해야 된다. 이 정도. 요거 7영업일. 그러니까 원래는 그거 했어요. 그 평가 결과만 제가 만약에 과수원을 갔다. 그럼 배가 몇 개다, 사과가 몇 개다, 이게 얼마큼 떨어졌다, 낙가됐다, 저가 다 적어요. 일일이 그거 몇 개 해가지고 다 하는데 그거 해서 딱 보냈어. 딱 끝났어. 근데 지금은 그러지 말고 얘까지. 되셨죠? 얘까지. 7영업일. 자, 얘는 이렇대요. 그 농장 이렇게 해가지고 농업 재보험 사업의 관리를 위탁받던 기간 쭉 해가지고 손해평가반에서 쭉 나왔죠. 얘하고 좀 틀리죠. 그냥 여기는 요거 자꾸 이렇게 움직이네. 요거랑 근데 이거를 그냥 혹시 모르니까 자,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사업관리위탁기관의 검증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의 조치를 따라해야 된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2차를 하든가, 계속 2차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실적으로 저기 나가고 그러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좀 약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명시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건 간단했는데 좀 길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 요거는 이제 요령이 나오는데 13조 해가지고 가액과 보험금 산정해가지고 원래는 1번이 있었는데 1번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건 어차피 없어진 건 볼 필요 없고, 요거 특정 위험 방식인 인삼은 가입 면적의 보험 가입 당시에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 면적, 연금 등은 가입 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드디어 바뀌었군요. 드디어 이건 아니고, 적과정 종합 방식의 보험 가액은 적가 후 착하수 이렇게 매달린 거 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 수확량의 보험 가입 당시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렇구나. 됐죠? 그 나중에 요거를 그러니까 문제화 한번 해봐. 그러니까 기존에 출제된 거 있잖아요. 기출문제를 몇 개 가져왔어요. 이제 이번 시간이나 다음 시간 할 건데 그거 한번 풀어보시고 1차는 어떻게 하시냐면 디테일하게 안 나와요. 왜냐? 1분에서 1분 20초. 그러니까 2분이 안 나오고 크게 잡아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길게 안 나오고 복잡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정도 나오겠죠. 우리 이제 수학약을 구해라. 간단하게 뭐뭐뭐 주고 피해율을 구해라. 평수 미평 해가지고 그 정도 간단하게 여태까지 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벼에서도 제식, 제2양 이런 것들 그런 거 재파종 제2양 같은 거 얼마냐 10%냐 지금은 조금 디테일하게 나오면 이제 경작물론까지 나올 수 있다. 그것도 간단해요. 그런 것들. 근데 그 정도만 나오는 거고 1차는 2차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얘가 기준 수확량이 뭐고 평균 수확량이 뭐고 평년 수확량 표준 수확량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이거에 대해서 곱해서 산정한다. 그래서 그 농가의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에요 이게. 이거. 그래서 요거 이제 요령 17조 보면은 기존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제 2024년 1월 1일 설마 이것까지? 1월 1일부터 매년 3년 바뀌어야 되지 계속 고시가 바뀌니까. 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실적으로 다 본 거예요. 이제 개정이 됐는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나올 수 있는 건 아까 우리 분과위에는 없어진 거 아니면 날짜 정도 그리고 기준 수확량 그런 정도인데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번 쭉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걱정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 이렇게 법령이 있거든요. 막 그거 다 차서 비교하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 1회부터 그러니까 5회부터 1회는 필요 없고 9회까지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거만 확실히 풀고 거기에 나온 문제랑 우리 교재랑 연관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특히 예를 들어서 요때는 답이 100만 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벌금 이런 게. 근데 이때는 200만 원이래요. 틀려.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면 이거 갖다 고민하지 마시고 뭐가 맞아요? 그러지 마시고 최근께 맞는 거예요.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개정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에부터 조금 개정이 됐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에 제가 강의를 하다가 평가 요령 그 얘기를 했어요. 평가 요령하면 산식 나오잖아요. 수식 같은 거 나오는데 너무 틀려. 2차 하시는 분하고 너무 틀려. 2차 그러다 보니까 1차를 하고 튼튼히 하고 탄탄히 하고 2차를 가면 다 멘붕이 오시는 그거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 얘 80%로 돼 있어요 아직. 우리 1차는 80%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뀐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지금 이게 바뀐 지가 근데 아직도 1차는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걸 2차처럼 푸세요? 변경되고 푸세요? 할 수는 없어. 책에 있잖아요. 교재에 80% 되면 80% 풀어야 되는 건데 근데 다행히 이 사람들도 양심이 있나 봐. 아직 안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옛날 바뀐 거 있잖아요. 논란이 되는 거는 안 나왔으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공식은 요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2차를 거의 공부하시는 분 공부하고 1차를 잠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올해는 나 1차만 한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시험에 나오면 풀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건 풀 수는 있게끔 제가 이제 요거 몇 개 가져왔고 문제도 몇 개 가져왔으니까 지금 한번 딱 보고 시험장 갈 때 그 생각만 하고 가시면 충분히 풀려요. 다 풀려요. 자, 이거 보시면 첫 번째 저가정 종합 위험 방식 해가지고 우리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작물의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농작물. 그러면 농작물 중에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과수가 있고 이런 특징이 있는 농작물이 있고 막 과수가 이렇게 특징마다 있겠죠. 특징마다. 근데 그 중에 사과배, 단감, 떨분감 해가지고 떨분감 해가지고 걔네들은 요거야. 저가 전에는 종합 방식. 그 다음에 저가 후에는 일단 정가가 뭔지 알아요. 저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야. 기준. 이렇게 쭉 가다가 기준이 요때는 종합, 요때는 특정인데 기준이 저가라는 건데 저가라는 건 이렇게 사과를 따는 거예요. 배 사과 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양물이 10개인데 얘네들이 20개 있으면 그걸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걔를 반으로 딱 줄였다. 그럼 애들이 더 커지겠죠. 작은 애들 20개보다 큰 거 10개가 낫잖아요. 그래서 따는 거거든요. 그걸 저가라고 그래요. 저가. 그래서 걔를 기준으로 요때는 종합이냐, 요때는 특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애들이 있고 그냥 일반 가수는 몇 개 손해봤네, 몇 개네 이렇게 하는 애들 거 저가를 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틀려요. 당연히 틀려야 되겠죠. 보험금 산정하는데 얘하고 틀려요. 쉽게 말하면 얘는 몇 개 떨어졌어? 누적가 하실이라거든요. 몇 개 떨어졌어? 얘 주소 가지고 얼마? 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얼마 하는데 이런 걸 안 하는 애들은 이게 얼마 떨어졌어가 아니고 얘는 피해율이 얼마예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 과실을 못 주는 애들 있잖아요. 오미자 같은 거, 무화과, 오미자 이런 것들을 못 주서 너무 작으니까 그거 어떻게? 그 차 같은 거죠. 차. 우리 차, 이게 차 마실 때 이제 찻잎. 걔네들 어떻게 다 일일이 그 이파리를 어떻게 못 줬잖아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거 조사하는 방법이 다 틀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렇죠. 근데 저거는 똑같아. 뭐냐면 어떻게 할 건가? 가피자 해가지고 나중에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입 가격에 피해율만 곱해가지고 하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한 80%는. 요 과수하고 밭작물하고 이렇게 애들은 거의 이제 유형이에요. 가끔 이제 변하는 것도 있지만. 대충. 근데 요 피해율을 어떻게 구할 건가는 나중에 하는 거고 우리는 요걸 줘요. 요걸 줘요. 아니면 요것도 주고 가입 가격도 주고 다 줘요. 거기서 어떻게 곱하기, 나누기, 빼기 그걸 하냐. 그 차이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식만 그냥 알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보시면 일단 저가전이래요. 하여간 저가전 조가 유형 방식 해가지고 얘는 두 가지를 준대요. 착가 감소 보금.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창미자가 보장 비율. 그래서 지금은 80으로 돼 있어요. 지금 아직 안 고쳐졌어. 근데 원래는 지금 바뀐 지가 오래됐어. 50에서 70. 그냥 이렇게 요 정도 그냥 창미자가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요 정도. 그리고 과실손해. 그러니까 저가가 끝난 데는 누자가 이렇게 누자가. 원래 누미자가 했는데 헷갈리니까 누자가. 나중에 이제 2차 가서 하시면 돼요. 2차에 그만할게요. 이제 그냥 누자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뭐예요? 필요 없어요. 1차는. 왜? 줘요. 이렇게 보면 1차 이렇게 문제 하나 풀 건데 요금은 누적 감수량이 얼마, 자기 부담 감수량이 얼마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제시가 되기 때문에 얘가 뭔가 필요 없어. 그렇죠? 우리는 그냥 얘가 제시되면 이거를 어디다 곱할까? 어디다 빼고 곱할까? 어디다 나눌까?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게. 그래서 누적 감소랑 자기 부담만 가해. 누자가. 나무 손해는 똑같아요. 가피자인데 얘는 피해율도
나중에 할 건데 고사에 전체 나무수의 고사로 나누면 피해율이 나요. 자기 부담금 5%다 통일돼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 여기 나오죠. 이렇게 실제 결과수분의 고사나무수. 근데 문제가 나오면 얘는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간단해. 나무 손해보장은 간단해요. 원래는 PA율 얼마에 자기 부담금 이렇게 줬어요. 전에까지. 근데 최근에 이제 8회 9회는 약간 조금 이만큼 디테일한 게 PA를 바로 준 게 아니고 피해 주수가 10개예요. 전체 실제 결과수가 100개예요. 이랬을 때 나무 손해보장 보험금을 구하시오. 요 정도. 그럼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피해, 전체에서 피해 몇 개예요? 그럼 나누면 되잖아요. 피해를 전체로 나누면 피해율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가피자 들어가서 딱 하면 되는 거죠. 문제가.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제 종합위험 방식 수학감소가 나오는데 수학감소도 똑같아요. 가피자. 그래서 피해율이 뭐예요? 피해율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 자꾸 2차 얘기하는데 그만할게요. 이제 원래 이제 한 번만 1과목에서는 2차 1과목에서는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냐, 보험료가 얼마냐 그게 문제고 2차는 피해율을 구하는 거, 수확량 구하는 거예요. 피해율을 알려면 수확량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수확량이 얼마예요? 근데 수확량을 구하면 되잖아요. 얼마큼 수확을 했냐? 근데 문제는 수확하는 방법이 다 틀려. 과수, 농작물 다. 그렇기 때문에 다 공식이 틀린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수확량. 그냥 우리는 그냥 가피자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가피자 해서 자, 요것도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 그냥 얘는 왜 그러냐면은 쟤는 평수, 미평은 다 똑같아요. 얘 빼고 평수, 미평. 근데 얘는 평수, 미평이 아니고 보수, 미보. 근데 말만 똑같아요. 원래 평균 수확량이나 이거나 뭐 바뀌어야지. 그냥 여기는 얘랑 똑같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얘네들은 왜 제외라고 했냐면은 얘는 병충해를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 병충해를 보장해준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병충해로 얼마큼 감소했다고 알려줄 거예요. 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기에 넣어서 구하시면 돼요. 좀 어렵게 나오면 여기까지 나오겠죠. 우리는 이게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문제 제시되면 평균 수확량이 1000kg다. 미보상이 뭐 100kg고 병충해 감소량이 얼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 대입해서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야. 되시죠? 그렇게.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10%. 왜냐면 9회에서 그게 나왔잖아요, 우리. 2항과 재집하 해가지고 그 몇 프로냐. 가입 가격의 10%다. 막 이런 것들 나오니까 얘도 나올 수 있어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니까 일단 추가 10% 추가. 이렇게 보시면 돼. 추가 10%. 너무 크게 가르쳐. 지금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차를 공부하신 분은 그냥 뭐 이렇게 기초적인 얘기를 하세요 할 수도 있고 1차만 하는 사람은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일단 시험용으로 해야 돼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시험용으로 하면 그냥 추가래. 그럼 얼마 추가해? 10% 추가. 그냥 10%다. 나중에 피해액의 10%만 더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10%만. 피해의 10% 해가지고 나중에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거는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아냐면 과실 손해가 뭐냐. 지금은 수확량 감소, 적하전 종합 위험 나왔는데 얘 말. 과실 손해 보장은 누구냐? 무화과 복분자다. 여기 원래 저기 OD랑 저기가 들어가는데 강귤. 걔네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요거 계산하는 거 있거든요. 이제 머리 아파요 나중에. 너무 힘들어 이게. 좀 힘든 게 아니고 말뜻이 좀 힘들어요. 생소한 게 많이 나와요. 결과 모지수에 뭘 곱하고 환율을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자, 이제 과실 손해의 무화과도 똑같아요. 가피자다. 그래서 하나만 예. 자, 왜 그러냐면은 얘는 무화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놓고 수확기가 있잖아요. 아이고 깨끗이.
이렇게 나무가 자라다가 언제 기준으로 하냐면 수확하는 기준이 있죠.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수확을 하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요. 그게 기준이 언제냐? 7월 31일, 8월 1일이에요. 8월 1일. 여기가 8월 1일. 7월 31일. 그래서 요때 보장 방식이 약간 틀려요. 약간 틀려요. 그래서 요것도 기출이 됐었어요. 요거. 그래서 7월 31일 이전 사고는 그냥 평수 미평. 많이 봤네. 평수 미평. 기본적인 평수 미평인데 이후에는 복잡해. 복잡해. 그냥 지금은 이렇구나. 복잡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요 날짜만. 이게 출제가 됐거든요. 날짜만. 그리고 복분자는 가피자. 그래서 요거. 자, 복분자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우리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 과수 아무거나 뭐 복숭아나 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과나. 걔네들은 이렇게 있으면 요게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떨어지거나 뭐 착가가 잘못됐거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면 되잖아요. 이렇게 다 떨어져 있네.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막 이렇게 막 있어. 그 나무도 이런 나무가 아니고 나무에 막 이런 난 있잖아요. 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그러면 얘가 떨어졌다? 어디서 떨어졌어? 그렇죠. 이거 언제 다 실 거야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요게 결과모지수라는 고사 결과모지수인데, 그러니까 고사는 죽은 거니까 결과모지수라는데 여기에 달린 거 얼마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 열매를 평소에 매년 어느 정도 달려 있으니까 얘를 이 정도 달려 있겠다 추측을 해서 얘로 해서 환산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이거를 얘를 기준으로 열매가 몇 개 떨어졌냐 착가된 그거를 해요 얘네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단어가 평년 결과 모지수 이렇게 나와요. 어렵죠? 근데 말 뜻이 그렇고. 자, 이제 농업 수입 보장은 이제 수입을 보장하는 거. 어느 정도 수입은 내가 해줄게. 똑같아요. 가피자 똑같은데 피해율이 좀 틀리죠. 말이 그렇죠. 기준 평수 똑같잖아요. 이게 실제 수입. 그러니까 기준 피해율은 기준인데 수입이 얼마냐. 네가 번 건 빼고 그게 이걸 나누면 피해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 벌어야 되는데 네가 가져간 거 빼고 그럼 피해율이잖아요. 그거를 전체적 금액을 나누면 피해율이 나온다.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원래 한 50시간 할 거를 제가 5분 만에 끝냈잖아요. 한 50시간 하잖아요, 원래. 2차 50시간 하는데, 그러니까 1차만 하시는 분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 거고, 그냥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나오고, 시험에 요게 이제 기출로 된 거예요. 기출된 거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제 어떻게 풀 건가, 그거 요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약간 좀 어렵게 나온 거죠. 이게 약간 어렵게. 원래는 요 정도가 나와요. 요 정도 나오는데 좀 어렵게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농업재해보험, 농업평가요령상 하여간 종합위험 방식 과실손해, 보험금 산정 시 피해율이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원래는 얘만 요거 하나만 기억해요. 얘는 복분자, 원래 복분자하고 얘는 무허가, 복분자, 강귤. 그렇죠? 그렇게 네 가지 있거든. 네 가지 맞나? 복분자, 오디, 강귤, 무허가. 무허가가 있구나. 여기 있네. 그러니까 네 개뿐이 없어요. 그게 과실을 보장해 준 거, 과실의 손해를 보장해 주는 게 네 개뿐이 없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허가인데, 무허가 아까 얘기한 거 이렇게 7월 31일은 평수 미평으로 하고 8월 1일부터 좀 복잡한 걸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 보면은 요거 있구나. 그래서 요게 틀린 거죠. 요게 8월 1일부터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이전에는 평수 미평으로 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됐죠? 두 번째 보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특정 위험 방식 중 인삼이래요. 인삼. 그러니까 인삼이 왜 그러냐면 개정도 많이 됐지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인삼 나올 가능성이 커. 인삼하고 벼. 벼는 항상 중요하니까. 항상 나오니까. 그리고 저가적 종합위험. 그래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거기 세 가지, 네 가지, 그 정도. 그건 중요하니까. 나머지들은 그냥 똑같아요. 가피자 해가지고 곱하면 돼요. 아니면 평수, 미평, 그 두 개만 외워서 무조건 대입하는 거예요. 하든 안 되든 그냥 대입해서 이렇게 짜맞히기. 1차는 그 정도 수준만 해도 돼요. 너무 쉽게 하나? 그냥 그렇게. 자, 한번 볼게요. 그냥. 자, 저기를 구하래요. 하여간 산정하래요. 그러면 가입 가격. 그러면 얘는 뭐냐면 가피자잖아요. 여기 보면 가피자잖아요. 가입 가격 있네? 그럼 피해율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자기 부담률 있네? 끝이죠. 끝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게 나온대요. 됐죠?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 가피자 피해율 50% 빼기 20%. 그죠? 안 해도 돼도 30%니까 1000만 원에 30%니까 300.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요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두 번만 풀어보고 모르면 평수 미평 그거 아니면 가피자. 그렇죠? 가피자. 보험금 산출은 가피자. 그리고 피해율 어떻게 하냐? 평수 미평. 되셨죠? 그 정도만 알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요거 아셔야죠. 이거를 아시면 바로 나오는데 가입 가격에 10% 해가지고 바로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모른다? 그럼 안 돼.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요 정도. 얘 나왔으니까 얘 몇 프로냐 요거. 그러니까 뒤에 가면 재정식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는 벼가 중요하게 이 정도. 근데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만 계산 문제보다는 공식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공식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있다. 너무 디테일하니까 원래 이제 간단해요. 원래는 자기 부담금에서 100에서 자기 부담 빼고 2분의 1 하면 나오는데 거기까지 그냥 우리는 요 정도만 요 정도. 2항은 10%, 제2항 재집하. 2항은 뭐예요? 처음에는 안 됐어. 그러면 10% 받고 끝나는 거고 제집하는 다시 고기 할게요. 가게 2항을 할게요. 2항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옮겨 심는 거 그런 건데 얘는 25%로 해요. 근데 뭐가 있어? 전제 조건이 면적 피해율이 있다. 그러니까 요것만 아시면 되고 여기도 시험 문제 놓으면 이걸 다 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제2항이라면 면적 피해율이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몇 프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시를 해줄 거예요. 제시를 해줄 거니까 요거 앞에만 25%는 안 주겠죠. 제시를 안 해주겠죠. 그럼 10% 20% 외우시고 얘는 면적이 좋다? 그러면 제2항이네? 제집하네? 그리고 요 정도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게 전형적인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건데 일적으로 이제 벼 같은 경우인데 자, 보험금은 똑같죠? 가피자. 피해율은 평수 미평. 원래는 이제 보장 수확량이라고 했는데 그냥 똑같잖아요. 어차피 이거를 쓰나 안 쓰나 개정이 되나 안 되나 평수 미평이나 똑같아요. 요 이름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년에 얼마큼 수확이 되냐 그게 평년 수확량이거든요. 근데 보장 수확량은 그냥 평년에 어느 정도 보장이 되냐. 그러니까 말이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이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 시험 문제가. 딱 보면은 일단 보면은 자 조건에 보험금 산정하래야 가피자네. 가피자 가입 가격 여기 있네. 100만 원. 피해율이 안 좋네. 그렇죠. 자기 부담률 좋네. 그러면 피해율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피해율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100만 원에 가피자 20%. 피해율 없지? 원래는 줄 수도 있거든요. 피해율이 얼마다. 전에는 줬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근데 약간 피해율을 구해라. 그러면 요거 평수 미평. 하나만 하면 피해율은 자 평균 수확량이 얼마다? 지금 1000에
이렇게 1000 빼기 수학량 500 미보상 50 이것을 1000으로 나눴다. 이렇게 평수 미평 그렇죠? 1000만 원, 1000kg를 자 미보상 수학량을 빼고 미보상 빼고 1000으로 다 넣으면 45%. 이게 피해율이에요. 평수 미평. 그래서 피해율이 45%네. 하면은 25만 원? 25만 원이 나와야지. 그쵸? 25만 원.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100만 원에 25%니까 25만 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거는 시험 1차 시험 문제는 1분 안에 풀게끔 나와야 돼요. 1분 안에. 지금처럼. 이거는 1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가피자 해놓고 가피자. 그러면 피해율이 있는데 피해율을 안 줬네? 피해율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평수 미평을 해야 되네? 이러다 보니까 2분, 3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만 계속 얘기하는데 2차 공부하시면 바로 나오죠. 이거는 그냥 한 100번은 반복했을 거야. 이 문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요거까지 구해요. 나중 되면 요거 구하는 거. 그리고 요거 어떻게 구해요? 이거 어떻게 뭐 전수 조사냐, 표본 조사냐 해가지고 이거 구하고 그런 연습하는 거야. 2차는 우리는 그냥 주어진 거. 차려진 밥상을 이렇게 놓고 평수 미평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요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네, 자 여기까지. 또 있네. 네, 자 5번 다시 보면 그래서 자 농업재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그러니까 요걸 왜 가져왔냐면 전에는 이 계산 있잖아요. 그 정도만 나오다가 지금은 평가 요령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떻게 재배하고 어떤 조사를 하고 언제 나가서 그걸 하냐. 그런 것까지 나와요. 얘네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아까 제가 이해항할 때 재이항할 때 뭐 25% 얘기를 했잖아요. 벼에서. 그죠? 그 개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벼는 지파 이항이지만 얘는 양배추는 재정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마늘은 재파종이라는 얘기를 해. 여기 나오네. 아이고. 자. 그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름만, 요건 중요하니까 양배추는 재정식, 마늘 재파종 뿌리는 거고, 벼는 재이항, 재직파. 파종이 아니라 직파. 이렇게 직접 심는 거. 제가 계속 파종이라고 했나?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재정식 조사는 누가 한다? 네. 요거 아셔야 돼요. 중요하고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자, 농업재보험의 손해평가 요령상 종합 위험 방식 마늘 3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마늘 3만. 재파종 보험금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간 내용은 그래서 얘는 보험가입 금액은 몇 프로? 표준 출연 피해율이 있는데 10R당 출연 주수가 3만보단 작고 10R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에 하나한다. 그러면 이걸 뭐냐면 얘가 재파종 보험금 산정 기준이 있어요. 그게 충족했다. 그러면 얘가 얼마 줄 거냐 그거거든요. 얘는 35% 줘요. 35%. 왜요? 그러지 마시고. 아까 벼에서 우리 재이항, 재직파 해가지고 얼마 준다, 25% 준다 그랬잖아요. 왜요? 하지 말고.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걔는 25%, 얘는 35%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10R당. 그냥 이렇게. 그렇죠?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좀 어렵게 나오면 이걸 주겠죠. 출연 주수가 얼마고 10R당 몇 주가 있고 이게 계산하시어 나오는데 쉽지가 않아요. 1차에서는. 기니까 오래 걸리니까. 그냥 요 정도 전체적인 것만 아시면 돼요. 되셨죠? 전체적으로 그나마 이게 출제가 되었고 출제가 될 가능성 있는 것만 가져왔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만 보시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법도 있잖아요. 계약법.
대학법도 몇 개 이제 개정이 요즘 말고 옛날에 개정이 됐고 1회부터 쭉 보시잖아요. 9회까지 보실 때 1회하고 8회, 9회 보면 틀린 지문이 많을 거예요. 바뀌었는데 혹시라도 1회부터 5회, 4회까지는 그냥 이렇게 됐구나 참고만 하시고 거기는 이런데 왜 이래요? 개정됐으니까 그래요. 지금 공부하는 건 개정된 거 공부하신 거거든요. 혹시라도 틀렸다고 그러니까 뭐 1회하고 8회하고 내용이 틀린데요. 얘는 아니다. 개정돼서 그렇다. 가끔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이거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되시죠? 고생하셨습니다.